네,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정진실장님 두 분 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이원적인 계엄이 있던 날 김건희 씨는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성형외과 의사 박동만 씨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됐고 23년 파리 순방과 24년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 지금 현재 특검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상 공인으로 김건희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 당일에 김건희 씨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프로포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프로포필이 어떤 겁니까? 그 약간 항정신성 예. 마약류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수면 내시경을 하거나 수술 목적으로 사용해서 전신 마취제입니다. 네. 그의 불면증을 안화하거나 프로포필을 맞고 푹 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맞는 사람들 오남용이라고 해갖고 이런 강력한 마취제인데 프로포필 중독, 마약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24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있던 날 김건희 씨 행적을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박동만 성형외과 방문 가능성이 굉장히 지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2월 23일 식약처는 개인정보 때문에 환자명, 생년월일을 가린 채 제출했습니다. 50대 여성이 12월 3일 계엄 당일날 박동만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프로포필 처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두 번째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년 10월 24일 식약처의 답변입니다. 72년생 여성이 이 성형외과 박동만이죠.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프로포필 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년 9월 13일 김건희 변호인 유정아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김건희 씨의 12월 3일 계엄 당일 성형설에 대해서는 그 밤에 무슨 성형이냐 쓰러져서 수액 맞고 치료 정도 한 것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놨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하니까 제가 10월 29일이었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프로포필과 같은 비급여 진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을 맞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김건희 변호사의 언급, 이를테면 아까 유정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식약처 자료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강남 소재 성형외과를 방문했고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간단한 수익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비급여인 프로포필을 맞았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정책실장님.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건강보험이 보장률이 낮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비급여를 많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를 그러니까 23년 8월 1일에 이전을 해서 새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예. 업계에서는 김건희 맞춤형 성형외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 한 명의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비급여 진료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래서 상의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처장님 말고 오늘 경호처장님, 규조실장님 나오셨죠? 예. 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제보들을 좀 받았습니다. 의학, 제약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인데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마약류 의약품이 공급됐다고 합니다. 특히 체면 진정된 프로포필이죠. 이전에는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대통령실로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관계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경호처에 의무실이 있습니다. 마약류는 전문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의무실에서는 전문 의약품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실뿐만 아니라 서울지구병원이 있으시죠? 거기는 누구 그렇습니다. 담당입니까?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대통령 비서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서실에서 확인하셔서 관련 정보에 관련해서 조사를 반드시 하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운영위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기소 조작 등 이재명 대통령 악마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지난 1일 대장동 판결에서 민간업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 맞죠? 네. 예, 이번 국감에서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김현지 실장입니다. 사실을 계속하면서 애곡하고 악마하고 이러면서 마치 비선 실세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저 광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담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주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현지 실장이 성남 소재의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다녔다면서 당시 교수였던 지금 현재 산림청장이죠. 김인호 산림청장의 제자라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명대학교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검증을 통해서 경기도 공무원 그리고 의원실 보좌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서 일부에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을 임명하고 이런 시스템 아니죠? 네, 자, 저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비서실장님께 요구합니다. 가짜 뉴스가 이렇게 행행하고 허위 뉴스가 계속 허위 사실이 입각해서 소문을 계속 낳고 있는다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실장님이 단호하게 법적으로 전 조치할 것을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대통령실의 무게와 고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넘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고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해서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